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1년 10월 21일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험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약 16분의 아름다운 비행을 위해 쏟아오른 누리호를 보며 저는 어딘가 모를 벅찬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사실 처음 누리호는 2018년 11월 28일 오후 4시경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2021년 2월에 발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품 공급에 문제로 연기되어 2021년 10월 21일에 발사하기로 확정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누리호는 총 3단의 액체 로켓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에는 추진력 735kN의 75톤급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하여 총 300톤의 추진력을 낼 수 있고, 2단에는 75톤급 엔진 하나를, 3단에는 7톤급 엔진 하나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누리호는 총 3단계의 개발 사업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는데요. 1단계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였고, 이 과정에서 액체 로켓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하고 7톤급 액체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2단계는 2015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7톤급 및 75톤급 엔진의 개발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용 시험 발사를 시행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인데요. 2018년 4월에 시작되어 2022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75톤급 엔진 클러스터링 및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발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약 5,008억 원, 2단계에서는 8,020억 원, 3단계에서는 6,54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누리호는 2010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나로 개발의 역량이 집중된 데다가 예산 투입이 매우 지지부진하여 개발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3년에 나로 발사가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우주기술 개발의 예산을 늘리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개발이 잘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누리호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모두 다 합쳐서 1,000억도 채 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2,350억 원이 배정된 이후 2015년 2,555억 원, 2016년 2,700억 원이 배정되는 등 매년 증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누리호가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점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라는 점인데요.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의 경우 국내 연구원들이 많이 고생은 하였지만 발사체 엔진의 경우 러시아의 기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누리호의 경우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부터 추진제 탱크, 발사대까지 모두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이 합작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로호보다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는 총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륙입니다. 말 그대로 발사체 발사 준비가 완료되면 1단 엔진의 추력이 약 300톤에 도달하고 이후 지상 고정 장치가 해제되고 발사체가 이륙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단 엔진 분리인데요. 이륙 개시 약 2분 7초 이후 고도 59km에서 1단 엔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사 후 약 3분 53초가 지난 후에 진행되었는데요. 공기 마찰이 거의 없는 고도 191km에서 위성 발사체 탑재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덮개가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발사 이후 약 4분 34초가 지난 시점에서 고도 258km쯤에서 2단 엔진이 분리되고 3단 엔진이 가동되는데요.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은 1단, 2단보다 훨씬 길고 이륙 후 16분 7초가 지나 3단 비행 속도가 초속 7.5km에 이르고 고도 700km에 오르면 3단 추력이 종료된 뒤 위성 모사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누리호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의 이름은 국민공모를 통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은 우주까지 세상을 개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발사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수증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화염 온도 때문인데요. 엔진이 가동되면서 발생하는 화염의 경우 무려 온도가 3,300도인데 이렇게 높은 온도에 그대로 노출되면 엔진을 비롯해 엔진 근처에 있는 부품까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을 분사해서 엔진과 다른 구조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수증기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성모사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위성모사체란 말 그대로 가짜 위성, 더미 위성입니다. 이번 누리호는 성능 검증이 목표인 만큼 실제 위성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위성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가짜 위성을 탑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호의 속도는 발사를 시작한 후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 3단 엔진이 가동되고 난 후 최고 속도에 도달하였다는데요. 이때 속도가 무려 초속 7.5km였다고 합니다. 초속 7.5km라니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약 27,000km로 우리가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자주 이용하는 고속열차 KTX의 속도의 약 90배나 되는 속도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비행 도중에 분리되었던 1단 엔진, 2단 엔진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발사 후에 모두 해상으로 추락하여 버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박과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락 예상 지점을 미리 전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누리호가 발사되었고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점에서 저 또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국민들의 기쁨들과는 별개로 이번 성과가 실질적으로도 국제우주 패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누리호의 성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자국 기술을 바탕으로 로켓을 쏘아올릴 수 있는 나라로 등극하는데 가장 가까워진 나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누리호 발사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로 첩보위성 등을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전부터 주변국들의 견제가 심했다는데요.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의 진보를 이루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일본과 북한, 중국도 주변 라이벌 국가들이기 때문에 내심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의 연구진들이 매우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이룬 연구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일본과 중국만 하더라도 발사체 기술 자체를 국가 기술로 의지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한계나 연구원 자재의 TO 제한에 묶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네요. 마지막으로 위성모사체를 궤도에 올리는데 아쉽게 실패한 누리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번 1차 발사를 뒤로하고 내년 5월을 포함해 2027년까지 총 5차례의 추가 발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달 착륙을 위한 발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발사 때 사용되는 로켓이 바로 누리호 개량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달 착륙을 성공한 국가는 러시아, 미국, 중국밖에 없다는데요.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연구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도 우주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내준 국내 연구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프라우드 코리아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 시 새롭게 업로드되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